수십 년 경력의 심장 외과 의사로서 저는 가슴 불편함, 숨가쁨 또는 갑작스러운 피로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종종 그 원인은 단순히 식단이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수년간 복용해온 약물 때로는 다른 질환을 돕기 위해 처방된 약물이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모르는 것은 60세 이상의 수백만 명이 매일 복용하는 일부 일반적인 약들이 조용히 심장 근육을 손상시키거나 혈압을 높이거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들은 즉시 부작용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장을 약화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약 요빈까지에 대해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60세 이상이고 통증, 수면, 혈당 또는 기분 조절을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합니다. 1번 약은 가장 해롭고 가장 흔하게 사용됩니다. 저는 의학적 지도 없이 어떤 것도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7번 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번 약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흔히 NSAIDs라고 불리며 이부프로펜과 나프록센 같은 약물이 포함됩니다. 이 약들은 노인들에게 흔한 관절염, 관절통 또는 요통에 사용됩니다. 60세가 넘는 많은 사람들이 심장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모르고 매일 복용합니다. NSAIDs는 혈압을 높이고 체액 저류를 유발하여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거나 노화된 사람에게는 이러한 추가적인 압력이 심부전이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유발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NSAIDs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신장 기능을 저하시켜 심혈관 시스템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이미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이 약들이 조용히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 효과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심장은 지속적인 압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노인 환자들에게 일반 의약품 진통제에 매우 신중하라고 말합니다. 심장 위험을 높이지 않는 더 안전한 통증 완화 옵션이 있습니다. 며칠 이상 NSAIDs를 계속 복용하기 전에 항상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통증 완화는 심장 건강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더 위험한 6번 약으로 넘어갑시다. 6번 약 특정 당뇨병 약물 치아졸리딘디온. 2형 당뇨병을 관리하고 있다면 피오글리타존과 같은 약물이 포함된 치아졸리딘디온이라는 약물 분류가 있습니다. 이 약들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심장을 조용히 해칠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은 체액 축적 다리 부종을 유발하고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우혈성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목적이지만 심혈관 시스템에 대한 숨겨진 위험은 심각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많은 노인들은 이미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습니다. 몸이 추가 체액을 보유하게 하여 심장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는 약물을 추가하면 위험한 조합이 됩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약들이 피로감이나 숨가쁨과 같은 심부전의 초기 증상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의사들은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약들을 처방할 수 있지만 심장 질환 병력이 있거나 경미한 부종이 있다면 이 약물은 조용히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항상 더 안전한 대안이 있는지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혈당도 중요하지만 심장을 약화시키는 대가는 치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매일 밤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수면을 위해 복용하고 있는 소문 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약 수면제, 진정수면제. 많은 노인들이 수면 문제로 고통받고 졸피뎀이나 오래된 약물인 디아제팜과 같은 진정수면제에 의존합니다. 이 약들은 더 나은 수면을 약속하지만 종종 심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진정제는 심박수와 혈압을 포함하여 전체 신경계를 늦춥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 중에 스트레스나 산소 요구에 반응하는 신체의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약들은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밤의 짧은 시간 동안 숨을 멈추는 상태입니다. 이는 심장에 극심한 압력을 가하고 위험한 심장 리듬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약들은 베타 차단제와
같은 필수 심장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의 경우 낙상 혼돈 호흡 문제의 위험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증가합니다. 수면 부족은 해결되어야 하지만 진정제에 대한 장기적인 의존은 뇌와 심장을 천천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 없이 수면을 개선하는 자연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수면제라도 정기적으로 계속 복용하기 전에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을 천천히 해칠 수 있는 흔한 기분 안정제인 4번 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약 삼환계 항구울제. 삼환계 항구울제는 우울증 불안 또는 만성 통증에 처방되는 오래된 약물입니다. 아미트립틸린이나 노르트립틸린과 같은 약물은 한때 흔히 사용되었지만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심장 위험이 따릅니다. 이 약물은 불규칙한 심장 박동 혈압 변화, 심지어 심장 블록이라고 불리는 위험한 상태와 같은 다양한 심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장 박동을 제어하는 정이 신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부정맥이 있거나 느린 심박수를 가진 노인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이 약들은 또한 어지럼증과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켜 부상 및 추가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모니터링 없이 장기간 복용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심장과 뇌에 훨씬 더 안전한 새로운 항구울제들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일부 의사들은 습관이나 편의상 이러한 오래된 약들을 여전히 처방합니다. 삼환계 항구울제를 복용하고 피로감, 어지럼증 또는 심장 두근거림을 느낀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항상 더 안전한 대안이 있는지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다음은 3번 약인데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매우 흔한 문제로 매일 복용하고 있지만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3번 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긴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이시고 약을 복용 중이거나 단순히 심장을 보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시니어 건강 추적기 앱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이 앱은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어 약물을 추적하고 증상을 기록하며 너무 늦기 전에 초기 경고 신호를 감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부분의 앱은 여러분의 나이대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 앱은 다릅니다. 높은 수요로 인해 이번 주에만 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고 있으니 기다리지 마십시오. 안전을 유지하고 정보를 얻고 심장을 스스로 관리하십시오. 다운로드 링크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있습니다. 심장이 경고를 보내기 전에 지금 바로 시니어 건강 추적기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3번 약 비충혈 제거제 슈데페드린 및 페니레프린. 슈데페드린과 페니레프린과 같은 비충혈 제거제는 많은 감기 및 알레르기 약물에서 발견됩니다. 노인들은 특히 계절 변화, 시코막힘이나 부비동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이 약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심장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은 혈관을 좁혀 코 안의 부종을 줄입니다. 그러나 또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포함하여 몸 전체의 혈관을 좁힙니다. 이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듭니다. 노인에게 이러한 추가적인 부담은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은 또한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나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용한 후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심지어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심장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약들이 처방전 없이 판매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체 반응이 달라지며 40대에 해롭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심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라벨을 주의 깊게 읽고 어떤 비충혈 제거제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제 노인들이 장기간의 위산 역류를 위해 복용하지만 심장에 미치는 침묵의 영향을 모르는 2번 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약 프로톤 펌프 억제제 PPI.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일반적으로 PPIS로 알려져 있으며 오메프라졸이나 판토프라졸과 같은 약물로 위산 역류 및 속쓰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이 약들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믿고 매일 복용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사용 시 심장 문제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PPI는 위산을 감소시켜 역류에 도움이 되지만 그 위산은 마그네슘과 같은 주요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낮은 마그네슘 수치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 피로, 심지어 근육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PPI는 또한 장내 세균총을
교란하고 염증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심장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몇 주 이상 PPIS를 복용하고 있다면,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이 약들을 재평가할 때입니다. 이 약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단기적인 완화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속쓰림을 겪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증상을 가리기보다 의사와 협력하여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심장 건강은 항상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이제 전 세계 노인들의 심장을 조용히 약화시키는 가장 위험하고 흔하게 사용되는 1번 약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1번 약 칼슘 채널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는 고혈압 흉통 또는 부정맥에 자주 처방되는 약물입니다. 그러나 특정 유형, 특히 베라파밀과 딜티아젬과 같은 오래된 약물은 노인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이지만 심장을 너무 많이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심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수 있는 노인의 경우 이는 위험할 정도로 낮은 심박수 어지럼증, 심지어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 부종, 숨가쁨, 심장, 리듬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칼슘 채널 차단제는 노인들이 자주 복용하는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노인들이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이 약들을 처방받고 있으며 부작용이 약 자체보다 나이 탓으로 돌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 피로감 부종 또는 느린 맥박을 경험한다면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사의 감독 없이 심장약을 절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항상 상태에 더 새롭고 안전한 옵션이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이 약은 강력하지만 면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고 오늘 논의한 약물 중 하나를 복용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스스로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상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약들은 돕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장기간 복용하거나 적절한 모니터링 없이 복용하면 심장을 서서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외과 의사로서 저는 질병 때문이 아니라 약물 부작용 때문에 입원하는 노인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목표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올바른 인식과 지원을 통해 심장을 보호하고 더 오래 살며 더 나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건강 추적기 앱과 같은 도구는 증상을 추적하고 약물 복용을 상기시키며 매일 심장을 더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건강을 관리할 때입니다. 정보를 얻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복용하는 약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여러분과 같은 노인들을 위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조언을 위해 구독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지내시고 튼튼한 심장을 유지하십시오.